시청자 여러분, 2월 2일 방송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아침에 분주하게 움직이면 더 이렇게 잠깐 이제 딜레이가 됐는데 네. 저희 망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10시에 만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내드리는 방송은 보이는 라디오 인천 FM 그리고 IBS 인천 방송이 공동 제작하고 있고요. 먼저 인천 FM으로 송출이 됩니다. 그리고 끝나자마자 IBS 인천 방송에 똑같은 방송이 녹화분으로 올라간다는 말씀 저희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인천 FM도 구독 좀 꼭 눌러주셔서 좀 응원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새로 마련된 프로는 실록 인천 이야기입니다. 실록하면 보통 이제 역사에 있는 이야기를 제가 그대로 기록한 책이죠. 네. 뭐 삼국유사, 맞아요. 삼국사기. 보통 뭐, 이렇게 너무 두꺼워서 네, 읽기가 그렇죠.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실록에 네. 그 두꺼운 책에 그 두꺼운 책을 예. 이렇게 재미나게 동영상으로 이렇게 제작을 해주시는 건가요?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데 네네. 문제는 뭐냐면 그 실록에 네. 꼭 기록이 됐었으면 하는 이야기인데 이게 없어요. 아, 그래서 너무 아쉽잖아. 네, 그렇죠. 그러면 그 현장에 계셨던 분을 모시고 네. 그 팩트를 정확히 우리가 전달받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또 인천 사람들은 또 인천 이야기 듣고 싶을 텐데.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게 없어요. 어디가 찾아봐도. 네. 지금부터 없는 이야기. 네. 그렇지만 분명한 역사고 팩트인 이야기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매주 한 번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쵸. 그때 당시 취재한 것도 아닌데 그렇지만 현장에 계신 분이 딱 계세요. 바로 제 옆에 계신 분인데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환영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름이 자막으로 떴습니다만 네. 박창하 천대 명예 교수님이십니다. 시민운동을 했다 하면은 박창하 교수님 모르면 간첩이죠. 입니다. 예, 확실한 간첩입니다. 네. 간첩되고 싶으면 박 교수님을 모르셔야 돼요. 네, 박 교수님의 이력 간단히 소개 올리겠습니다. 지방공약을 전공을 하셨고요. 녹색연합에서 공동대표 그리고 인천 경실련에서 정책위원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시민단체 활동을 박 교수님만큼 열심히 하신 분 있으면 나와봐 이렇게 하면 네. 안 보여 아무도. 그만큼 열심히 하셨고요. 제7대 인천 시민대학 학장 지내셨고 도시과학대학원 학장을 지내셔서 정년퇴임 하셨는데 대학에서 계속 부쩍 고 싶으니까 네. 이제 명예교수로 이렇게 지금 붙잡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인천대 명예교수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박 교수님 통해서 첫 번째 얘기를 나누고 싶은 거는 인천 1호선에 대해서 1호선. 네, 한번 네, 1호선. 이야기 듣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교수님 1호선하고 인연이 돼요? 어떤 계기가 됐습니까? 제가 이제 인천 쪽으로 대학 교수 오기 전에 예. 서울시 공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지하철 건설 본부에 예. 근무하면서 네. 서울 지하철 2호선 있잖아요. 순환선. 네, 네, 46.8km. 예. 네. 이걸 제가 그 설계 주감독을 했어요. 70년대. 예. 그래서 서울 지하철 2호선 예. 설계 주감독과 그다음에 시공 감독을 했고 예. 그다음에 대학 교수 오기 전에 서울 지하철 3호선, 4호선 노선 선정을 제가 기본적으로 했습니다. 와, 그러니까 당시에 네. 인천은 지하철이라는 게 사실 생소했잖아요. 그렇죠. 그때의 교수님만큼 지하철에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좀 나와봐. 그럼 없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문을 하고 들어갔을 뿐이 없는 상황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걸 시에서도 알고 있었네요. 그런 인적 자료. 시에서는 몰랐고요. 예. 그 처음에 이제 그 인천 지하철을 이제 경량으로 네, 네, 네. 그 처음에 이제 설계를 예. 설계를 한번 발주하고 그랬는데 예. 근데 이제 그 인구가 네. 경량 전철은 인구가 100만 이하, 50만 이상, 100만 명 이하에서는 경전철을 주고합니다. 예. 근데 100만 이상은 어. 지금 현재 있는 것처럼 중량 전철. 예. 중량 전철은 이제 열량을 달고서 다니는. 네. 그리고 경량 전철은 두량 예. 버스처럼 연결해 가지고 가는 거고. 그러니까는 그 수송량 차이가 서너 배가 더 나죠. 예. 근데 그것을
인구가 그 당시에 그 인천 인구가 그 당시 한 180만 명 됐는데 예. 경량 전철을 하겠다고 그랬던 거예요. 아. 그래서 그걸 제가 적극적으로 네. 반대 운동을 한 거죠. 아, 네. 요 경량전철에 관한 얘기는 제가 좀 집중적으로 좀 더 여쭐 게 많아서 네. 좀 추후에 좀 더 여쭙는데, 그러니까 어떤 설계하는 거를 보고 계획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네. 이거 문제 되겠는데 이게 장기 교통수단 될 수가 없네 해서 그거를 지적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하철에 대한 그 관심을 갖고 제대로 방향을 이끌어 주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우선 시민 여러분, 우리 지금 인천 지하철이요. 지금 1년에 이용하시는 분이 1억 명이 넘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 개요를 좀 한번 보고 갈까요? 인천 지하철 1호선. 네, 제가 예. 간단하게 좀 조사를 해왔는데요, 교수님. 제가 한번 조사하는 게 네, 틀린 게 있는지 한번 예, 잘 예. 들어봐 주세요, 교수님. 네, 인천 1호선은 저랑 딱 10살이 차이가 나는 1999년 10월 6일에 개통을 네. 해서 올해로 24주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예. 현재 인천 1호선의 기점은 계양역이고요. 음. 종점은 송도 달빛 축제공원인데요. 총 30개 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20년에 검단 연장선에 착공이 들어가면서 계양역을 기점으로 2024년 12월에 검단 연장선이 개통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천 도시철도 1호선의 소유자는 당연히 인천광역시이고요. 운영자는 인천교통공사입니다. 네. 차량 기지는 귤현 차량사업소라고 하네요. 네. 그리고 노선 연장은 30.3km이고요. 괴간은 1,435mm라고 하는데요. 예. 여기서 괴간이 뭘까요? 그 개관이 이제 표준 개관입니다. 네. 이거는 그 옛날에 수인선 있잖아요. 예, 그게 협계. 협계. 예. 예, 그건 저기 이 철로와 철로 사이가 예. 78.5m인가 이제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0.785m 정도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전철이 다니고 있는 그게 표준 개관입니다. 예. 예. 요것이 현재 경부 철도도 그렇고 지하철도 그렇고 요걸 표준 개관이라고 그래요. 예. 그다음 이제 관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 관계는 러시아에서 주로 이용을 합니다. 이게 시베리아 철도라든가 이런 건 다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하는데 이제 그 당초 외정 시대 때 건설했던 수인선은 협계. 협계.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수인선이 표준 개관으로 해서 지금 전철에 다니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협계 때 보면 네네. 이렇게 그 어르신들 얘기가 둘이 앉으면 이렇게 무릎이다 그랬는데 그 78cm라고 그랬군요. 그게. 그렇죠. 예. 그러면은 교수님 말씀처럼 그 괴간이 좁으면 객실이 좁고 괴간이 넓으면 객실이 넓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네, 전철을 만드신 분한테 제가 이렇게 생생하게 들으니까 감회가 너무 새롭네요. 그러네. 네. 예. 그리고 인천 1호선의 최고 속도는 80km이고 80km. 네, 표정 속도는 32.5km라고 합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지금 그 우리가 지하철을 많이 이용을 하지만 사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기초 자료에 대해서도 처음 듣는 분도 있을 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물어봤어요. 과연 1호선, 1호선 인천의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우리 시민들이 연간 얼마나 될까 했더니 몇천 명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자료 지금 집계상으로 교통공사 집계상으로는 1억 2천만 명 이렇게 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1억 2천만 명. 1억 2천만 명 연간. 이제는 지하철을 빼고는 인천 생활이 도저히 안 될 정도로 지하철은 굉장히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교통공사, 그 교통수단에서 제일 중요한 지하철, 그 부분을 1호선 공사를 둘러싼 뒷이야기 네. 지금 흥미진진하게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는요, 이게 1990년도 초반이지 않습니까? 예, 예. 네, 그때 얘기될 때는 인천의 인구가 교수님 아까 100만 좀 넘었다 그러셨죠? 그 당시에 한 160만에서 170만 예. 됐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그 당시에 지하철이 공사가 많이 들어가니까 공사비가 예. 이게 지금 필요할까? 이런 얘기도 있었을 것 같고 또 꼭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의견이 나눴을 것 같은데 그래도 지하철을 추진하게 된 어떤 배경이 있었나요? 네. 원래 대도시의 교통난 해결은 도시철도뿐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 동경 같은 경우도 1920년대에 동경 지하철이 개통되면서 현재 그 동경 인구의 90% 이상이 운반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서울 지하철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많이 이제 그 9호선 뭐 12호선까지 그러니까 9호선까지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데 예. 지금 교통 분담률이 그래도 40%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1호선 할 때는 뭐 그 교통 분담률이 뭐 예. 5%도 안 됐는데 지금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네. 일반적으로 대도시의 교통 해결책은 근본적으로 지하철 교통망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건설하게 되는 겁니다. 예. 지금 40%를 지하철로. 그 지하철이 스톱돼 버리면 네. 그냥 다 쓰네. 아유, 그죠? 출퇴근도 못 출퇴근. 해보고. 이거 어떻게 보면 물류는 좀 작지만 인력 수송에 대해서는 큰 축을 담당하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미 꼭 필요했던 거고요. 네. 그게 이제 1990년 초였고요. 지금 보니까 93년 착공인가요? 네, 99년도. 준공이 네. 이제 개통이 이제 99년 10월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당시만 해도 인천시 재정이 그렇게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넉넉하지 않았을 것 같고 비용이 이 건설 비용이라는 게 대단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이게 그런 고민은 없었나요? 그래서 이제 그 선진국 같은 경우는 네. 독일이 프랑스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그 국고 보조가 75%, 아, 그다음에 그 시 자체가 25%로 네. 해서 예. 비록 그 인천이라는 도시에 한정돼 있지만 네. 그 도시 철도를 건설하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기 때문에 예. 선진국은 국고 보조를 그 75% 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천시도 이제 그 당시 제 얘기 들어서 그걸 계속 주장했는데 예. 그것까지는 안 되고 한 60%까지는 최종적으로 보조를 해줬어요. 국가가 60. 네. 네. 그리고 인천시가 40. 그랬군요. 그렇게 결정을 처음에는 그것도 받아내기 굉장히 어려웠었다는 얘기. 예, 그 처음엔 안 해줬죠. 안 해줬어요? 네, 처음엔 안 해줬다가 예. 대구 지하철하고 이제 부산 지하철도 이제 먼저 이렇게 했지만 그 상당히 그 많은 예. 그 지역 인사들이 의견을 내서 예. 그걸 그 국고 보조를 많이 좀 올려놨죠. 아. 그 최종적으로 아마 7대3까지는 올라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천은 국고를 많이 받아낸 사례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게 또 시민운동의 결과였습니까? 시민사회 운동과 또 일부 정치권에서도 많이 움직였죠. 움직여줬고, 네. 그렇군요. 그때 만약에 안 움직였으면은 또 못 받아냈으면 우리 시민들이 결국 세금으로 이렇게 뭐 분납해서 갚든 그래야 될 부분이었었네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가 이렇게 뭉쳐졌다. 네. 모처럼. 지금도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그런 좋은 표현이 또 될 수 있겠네요. 예. 네. 그 당시 노선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예. 당초 노선에는 인천역에서 인천 대공원을 연결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이 되었었는데 예. 현재 노선이 확정되기까지가 어떻게 이야기가 펼쳐지나요? 그 당시에 이제 도시 발전이라든가 그 추구를 보면은 당연히 인천역에서 인천 대공원 쪽으로 해야 되겠죠. 주안역 쪽으로 해가지고 주안역을 해서. 예. 근데 이제 저희들의 입장은 좀 약간 틀리는 게 뭐냐면 경인선은 동서축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경인고속도로도 동서축으로 돼 동서축. 있잖아요. 예. 서울 가는 거니까. 네, 예. 근데 남북으로 연결된 도로가 그 당시 없었어요. 철도든 뭐든. 그렇죠. 지금도 좀 약하다고 그러는데. 네. 지금도 약한데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기획하고 그 당시에 최기선 시장하고도 많이 논의를 많이 했는데 예. 일단 남북측으로 하자. 예. 그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또 얘기가 나온 게 송도 국제도시도 또 약간 얘기가 나왔을 때입니다. 예. 그래서 남북측으로 하자고 그래서 이제 그 계양서부터 이쪽 동막까지 처음에 이제 1호선을 그렇게 선정을 했던 겁니다. 지금 노선도 한번 열어줘 보세요. 그 최종 확정된 그 지하철 노선도가 저거지 않습니까? 예. 계양에서 지금은 국정무단지까지 갔는데 처음에는 이제 박천에서 출발했어요. 박천에서 출발해서 동막까지요. 동막까지. 예. 그럼 양쪽이 늘어난 거네요. 그렇죠. 이쪽도 예. 연장을 한 거죠. 예. 근데 처음에 저쪽 그 노선을 만들게 된 거는 남북 노선이 너무 없으니까 예. 그쪽으로 하자 했는데 저게 그 남북 노선의 당초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아니면 또 변형이 와서 저렇게 왔나요? 아니 지금 1호선은 네네. 저희들이 주장한 것대로 거의 100%다 아하. 수렴돼서 하고 있습니다. 예. 했습니다. 근데 지금 물론 이제 2호선이 이제 서구하고 연결이 됐는데 예. 당시에는 서구 쪽은 얘기가 없었나요? 그 당시에는 예.
서구 쪽보다는 부평, 계양이 인구가 훨씬 많았어요. 아, 그랬구나. 원래 저기 부평구도 이제 처음에 계양구도 부평구 안에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계양구가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예. 부평구도 계속 인구가 많이 늘어나니까 예. 그리고 또 남동구도 있잖아요. 네네. 예? 이쪽 축이 예. 교통축이 서구 쪽보다는 지하철 통행 인구 수가 훨씬 더 많아서 네. 그렇게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평 계양 인구가 네. 당시에는 서구보다 많았기 때문에 노선이 자연스럽게 저렇게 갔네요. 아. 예, 예. 그 노선을 그때 당시 막 만들면서 저기 집값 상승하고 그때는 엄청났을 테니까 그렇죠. 서로 그냥 우리 쪽으로 와달라 막 음. 지자체에서도 그랬을 것 같은데 네. 하여튼 잘 조율이 돼서 박천에서 동막까지 동막까지. 그 당초 설계안이었다는 말씀 저희가 이제 알게 됐네요. 자 이제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분 한 분 얘기가 나왔습니다. 최기선 전 시장. 예. 우리 자료 사진 있으면 한번 올려보시죠. 오랜만에 우리 최기선 전 시장 얼굴 한번 볼까요? 네, 최기선 전 시장. 비교적 젊으셨을 때 시장 네. 직무실에 계신 건데 인천 지하철하고 최 시장하고는 뗄 수가 없죠. 맞습니다. 예. 예. 어떻게 보면 최 시장 때문에 1호선이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진행된다는 얘기를 해도 되나요? 맞습니다. 예. 맞나요? 예. 최 시장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최 시장님은 이제 제가 인천경실련 정책위원장을 할 때 이제 그때 이제 인천 시장으로 관선시장으로 처음에 부임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최기선 시장님이 이제 시민사회단체와 예. 옛날에 이제 제야 출신이라 예. 시민사회단체에 굉장히 호감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다른 관선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시민단체를 배척을 했지만 예. 최기선 시장은 YS 정부에 들어와서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사무실도 자주 찾아오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인천경실련 정책 토론회를 한 달에 한 번씩 네.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이제 가끔 참석을 하셔서 예. 이렇게 했고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최기선 시장하고 우리 인천경실련 등 시민단체하고 계속 그 정책 예. 공조를 많이 했었습니다. 최 시장 자체가 제야 운동을 하다 보니까 시민단체에 대한 거부감보다는 어떤 공동체를 형성해서 같이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게 예, 있으셨군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대화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최 시장께서 이 지하철을 꼭 좀 인천에 놓고 싶어서 어떤 중앙 정부를 설득하는 일도 좀 하지 않으셨을까요, 당시에? 맞습니다. 예. 예. 그런 혹시 뒷얘기를 들어보신 거 있으세요? 예. 이게 이제 도시철도라는 게 예. 공사비가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인천시 재정으로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네. 자체적으로 건설하기가. 예.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부산 지하철도 그렇고 대구 지하철도 그렇고 예. 국고 보조를 받아야만 지하철 건설을 할 수가 있었어요. 예. 예. 그래서 처음에는 뭐 6대4 정도, 그러니까는 국고 보조 60%, 네. 시의 자체 예산 40%로 해가지고 했는데, 그리고 40%라는 게 빚이 엄청나게 늘어나거든요. 그렇겠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한 7대3, 70%, 국고 보조가 70%, 인천시의 예산이 30%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건설된 걸로 이제 알고 있고, 그 정도로 예. 도시철도 건설에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이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네. 네, 요거야말로 아무데서나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일 것 같은데 예. 제가 한번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무인 경전철 도입 계획에 대해서 추진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와 이 경전철이 철회된 이야기까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아주 좋으신 질문이신데 당초에 인천 지하철 1호선을 경량전철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예. 이제 그게 이제 저한테 이제 포착이 돼가지고 경량전철이라면 지금 우리 2호선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 예. 인천 지하철 2호선. 예. 이게 잠깐만 거. 예. 이게 이제 경량전철과 중량전철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그 중량전철은 이제 현재 서울 지하철 1호선 저기 서울 지하철과 인천 지하철 1호선처럼 예. 그 차량을 그 6량 이상 10량까지 매달고 다니는 걸 이걸 중량전철이라고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좀 큰 거를.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우이선 전철 그처럼 경량전철이 있어요. 예. 요것은 인천 지하철 2호선처럼 그 버스를 두 대, 세 대를 연결해서 네. 다니는 거 우리가 예. 경량전철이라고 그래요. 예. 그런데 그 전 세계적으로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는 중량전철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지금도 그 경량전철 그 당시에 경량전철 도입을 예. 그 한 이유는 예.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92년도에 우리가 중국하고 예. 그 수교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중재 역할을 프랑스에서 했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예. 이제 그 프랑스에서 했는데 그 당시에 프랑스는 도시철도의 경량전철의 기술이 세계 1위입니다. 아직도 세계 1위지만 네. 그 당시에 떼제베네 뭐 이런 거 유명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가 중국과 수교를 하니까 예. 이건 뭐 확인은 안 된 겁니다만 이제 네. 들려오는 얘기입니다. 정치권에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중국하고 수교를 하니까 프랑스에 대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수교의 대가라기보다는 그 프랑스 쪽에서 이제 요구한 게 예. 그 대구 지하철이나 인천 지하철을 그 당시에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예. 우리 그 차량을 좀 써달라. 그 경량 전철로 건설을 해달라 한 건데. 프랑스가 경량전철을 생산하고 있었군요. 그때 그렇죠. 당시에.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렇게 생산하고 있어. 근데 이제 문제는 예. 그 당시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경량전철 한 대를 만들어서 국내에 들어오는데 약 18억 정도 돼요. 한 대. 한 대. 그러니까 차량 한 있잖아요. 한 칸. 예.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중량전철은 지금 뭐 그 경부선도 다녀가기 때문에 중량전철을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예. 그 생산을 하고 있을 때 아. 그때 그 경량전철의 가격이 예. 한 7, 8억 됐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다고 수송량은 또 더 많잖아요. 한 그렇죠. 명이나. 예. 예. 그래서 그 하는데 그래서 중량전철을 건설하는 것보다 경량전철로 건설하는 게 예산이 한 30%가 더 많이 들어갔어요. 참 아이러니하네. 네. 수송량은 반도 안 되는데.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도시철도 서울지하철에 근무한 사람으로서 또 현직 대학 교수로서 문제 제기를 할 수뿐이 없죠. 용납이 안 되는 거네요. 용납이 교수님 안 보시기에. 되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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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세월문화재단의 예. 아침대화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예. 그때가 제가 79회입니다. 아마 지금 예. 400회가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79회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초청받아서 예. 인천 지하철 건설에 대하여 이제 얘기를 했죠. 네. 이제 그때 이제 인천시장도 참석을 했고 그 다음에 서정화 국회의원이라든가 그 당시 이제 심정문 뭐그 예. 정치권 인사들. 정치권 예. 인사들이 100%다 참석을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인천 같은 대도시 장차 그 서해의 관문 동북아의 중심 도시를 지향하고 예. 장차 한 300만 이상의 도시가 될 이런 도시에 예. 중심 교통을 경량 전철로 하는 거는 이거는 그 어른한테 어린아이의 바지를 입히는 거랑 똑같다. 이건 넌센스다. 예. 교통 전문가 입장에서 이렇게 건설하는 거는 예. 그거는 전 세계에서 누가 봐도 이거는 넌센스 시스템이다. 예. 물론 경량 전철이 필요한 데는 필요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심 구간은 빼놓고 그게 이제 서울 지하철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신설역에서 우이산까지 예. 그 지선 있잖아요. 지선. 예. 지선은 경량 전철을 하도 됩니다. 네. 그런데 인천 지하철 1호선, 2호선의 그 간선 철도를 경량 전철로 하는 거는 이거는 교통체계에 안 맞는다.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이제 반대를 한 거죠. 아침 대화 거기 출연 연사 중에 가장 최연소 연사했다는 그 강의
그거 네, 말씀하시는 거죠? 아직까지도 제가 예. 아마 이 기록은 깨지기 힘들 그때가 거예요.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그때가 내가 그 39살 때만 됐어요. 39살 때. 39살 때 인천의 지하철 중량으로 가야 된다. 경량 절대 안 된다. 이게 무슨 뭐 버스에 마을 버스를 태우려고 그러냐. 만약에 됐다면 어우, 경량 프랑스 로비가 먹혀서 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지옥철. 지옥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게 박수 안 쳐요? 어. 이거 난 이건 교수님의 이런 활동이 네. 왜 역사책에 없는 거야 이게. 이 새하나침 대화에 증거 자료도 있고 증명 자료도 다 있을 텐데 바로 저희가 실록 인천 이야기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네. 네, 제가 아유. 조사하다 보니까 네. 이것도 제가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1993년 착공 예정이었던 인천 지하철 1호선이 1993년 착공에 1997년 완공 예정이었던 1호선이 1999년에 완공이 되었잖아요. 이게 왜 지연이 되었나요, 교수님? 그 지연이 되었다라기보다는 이제 일부 보통 이제 지하철을 착공에서부터 네. 준공까지가 설계에서부터 다 이게 설계 기간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예, 예. 설계 기간도 이제 여러 수렴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한 지금 인천 지하철 1호선은 6년이 걸렸는데 네. 대개 일반적인 도시철도는 한 5년 정도 걸립니다. 5년 정도. 예. 근데 이제 약간 한 1년 내지 1년 반 정도 이제 지연됐는데 예. 박천역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박천역 사건. 네, 동막과 박천구간. 네, 박천역 사건. 그 당시에 경인일보 기자님이었을 때 예, 나랑 예, 같이 맞습니다. 박천역에 네. 갔잖아요. 예. 가가지고 했는데 예. 박천역의 그 플랫폼 사건이라는 게 예. 이렇습니다. 뭐냐면 그 플랫폼이 예. 그 건축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전철에 차량 한계가 있어요. 예. 이게는 건축 시설이 차량 한계를 갖다가 침입하면 안 되죠. 네. 그럼. 예. 그러면 차량이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럼, 차량 예. 한계. 예. 근데 박천역의 플랫폼이 차량 한계 20cm가 더 들어와서 시공을 한 거예요. 사고 나라고 아주 그러게요. 그건. 그 이것도 이제 예. 그 당시에 늦게나마 예. 이제 그 당시에 전철 개통하기 뭐 1년 뭐 시험 운행도 한 3개월 해야 되는데 1년 이내 한 6, 7개월 전에 이게 이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전철을 아무리 띄워봤자 그 박치기 때문에 안 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수습하는데 뭐 시공회사도 그렇고 하여간 그 많은 노력을 해서 네. 지금 했는데 이게 이제 플랫폼을 갖다가 이게는 이미 그 본선이나 이런 게 다 그 돼 있기 때문에 그 궤도를 옮길 수가 없어요. 예. 궤도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해놓고 이제 결국은 플랫폼 이제 깎아가지고 다시 재시공한. 네. 그래서 한 박천역의 사건이 바로 그겁니다. 아찔했죠. 그러게요. 만약에 그때 교수님이 지하에 들어가서 지하 터널에 가서 그걸 발견하지 않았다면 대형 사고 한번 제대로 났겠죠. 물론 이제 대형 사고는 이제 왜냐하면 이제 시운전을 여러 번 이제 예. 한 3개월 동안 하기 때문에 이제 예. 발견이 되겠죠. 예. 대신 이제 그거를 하려면 한 6개월 이상 그 개통이 연기가 되는 또 거죠. 연기가 플랫폼을 깎고 다시 시험 운행을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상식적으로 시청자들 그렇게 같아요. 아니 어떻게 말이 안 되지 않냐? 그게 더군다나 20cm까지 나와게끔 시공이 됐겠느냐? 근데 그게 그 당시 상황이었어요, 실제로. 그렇죠. 그랬죠. 네, 맞습니다. 가서 그걸 딱 찾아보니까 정말 맞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거를 볼 수 있는 그때 당시 전문가들이 우리 인천에 없었다는 거죠, 많이. 그 현장을 이렇게 봐주고 우리 도면대로 했는지를 볼 수 있는 전문가 부족했던 거예요. 그걸 찾으셨던 주역이십니다. 그 얘기를 우리 편 기자가 해서 네. 진짜 박천역 교수님이 계셔서 사건이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네. 박천역 사건이 또 네. 좀 새삼 또 떠올랐습니다. 자 이게 저희가 이제 1호선 지금의 모습을 잊기 전에 97년도 개통했던 사진 아까 지나가긴 했는데 다시 한번 열어줘 보세요. 당시에 우리 그 전동차입니다. 요거는 이제 저분이 최기선 시장이시죠? 예. 최기선 시장께서 아마 첫 승차하신 분한테 이렇게, 아마 예, 아. 간소거거리역에서 이제 꽃다발을 전해줬는데 1호 탑승객이세요? 그러신 것 같지 않겠어요? 근데 네네. 추정을 그렇게 해봅니다. 요건 제가 MBC 사진을 가져왔고요. 여기 자료 사진인데 와. 이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중량전철이라는 거죠.
네. 예, 저 부분이 그때 막지 못했으면 약간 지금은 교통수단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경량전철이 될 뻔했는데 이제 중량전철로 뒤집어져서 저기 설계돼서 운행이 됐던 그날 모습이네요. 네, 저희 참고적으로 예, 중량 전철 중에 지금 사진 보여준 게 중량 전철인데 예, 저 전철이 서울에 있는 예. 1호선보다는 차량 크기가 좀 작습니다. 아, 이게 같은 저 중량 전철이라는 건 무거울 중자를 써서 중량 전철이라고 하고 예, 중량 전철 중에 대형이 있고 예, 대형이 지금 이제 서울 지하철 1호선이나 뭐 2호선에 타는 예. 그 대형이 있고 예.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인천 지하철이나 부산 지하철이 예. 20cm 정도 좀 네, 작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지하철 둘러싼 대비와 얘기를 들어봤는데 1호선 운행해서 가져온 효과라는 게 대단히 컸죠, 인천에서는. 아 그럼요. 예.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1호선의 어떤 효과? 된다면? 지금 1호선이 아까도 우리 기자님이 얘기를 하셨지만 그 작년인가 뭐 1억 2천만 명이 예. 탔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구 100만 이상이 대도시에서는 네. 버스로는 안 됩니다. 예. 교통 해결이 안 돼요. 예. 그래서 도시철도를 반드시 이제 도입을 해서 네. 이렇게 하고 했기 때문에 인천이 그나마 현재 교통이 편리하게 돼서 교통에 대한 민원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걸로 뭐 밀려서 뭐 하고 하는 게 거의 민원이 일어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도시철도의 가장 큰 네. 역할은 일반 대중교통의 확실한 소통, 예. 확실한 운행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아까 네. 전철이 이제 최고 속도가 80km입니다. 그 얘기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렇다고 출발할 때부터 80km 달릴 수는 없죠. 그러겠죠. 이게 80km라는 의미는 예. 제가 이제 서울 지하철 2호선 설계할 때 그걸 규정을 했는데 예. 역과 역은 대개 1km입니다. 네. 1km에서 1.1km가 역간거리입니다. 예. 여기에서 가운데 최대 한도로 왔을 때 속도가 80km입니다. 네. 그러니까 400m가 갔을 때 최고 속도가 80km고 음. 이게 처음에 이제 출발할 때는 이제 0km부터 가죠. 예. 최고 속도가 80km. 그다음 역을 또 정차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속도를 줄이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평균 속도가 뭐 32km가 나온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예. 그러니까 가운데 최대 한도로 달릴 때가 80km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예. 됩니다. 이게 한 번에 쫙 나가는 게 아니고 네. 도움닫게서 가니까 네. 천천히 갈 때 신호등이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고 교수님 덕분에 너무 예. 잘 알겠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이해가기 네, 쉽죠. 네. 예, 그래요. 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인천 지하철이 더 발전을 하려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할까요, 교수님? 지금 이제 인천 지하철 2호선까지 개통을 했는데 지금 3호선을 지금 착공조차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앞으로 몇 년, 뭐 10년 후든 20년 후든 그 현 지방 정부의 뭐 시작서부터 욕먹을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미래를 안 보고 있다는 얘기시네요. 그렇죠. 예. 뭐 돈 많이 들어간다고 그걸 안 하고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하철 3호선을 예. 이제 지하철 3호선은 제가 처음에 이제 주장을 했듯이 20몇 년 전에 주장했듯이 그거는 그 순환형으로 지금 계획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순환형으로. 예, 순환형. 그러니까 서울 지하철 2호선처럼 예. 순환형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인천 지하철 3호선도 예. 그게 하루아침에 뭐 3호선 뚝딱 되는 게 아니고 한 예. 10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최소한도 그 설계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아, 예?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시네요. 지금이라도 해야죠. 예, 예. 근데 저 일부에서 뭐 시에서나 또는 저 일부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 거는 경인선이 있으니까 그 교통량이 많이 뭐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건데 예. 지금 저기 인천의 그 인구 구조가 이게 아주 잘못되어 있는 게 이게 시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 인천에 있는 많은 대부분의 그 사람들 다 서울이나 부천 가서 일하고 인천에 돌아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천이 그만큼 산업 구조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는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교통량, 경인고속도로든 뭐 경인전철이든 그쪽으로 중심을 가니까 이게 인천의 자체적인 발전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그 순환선을 빨리 그 3호선을 조기 착공해서 예. 인천의 교통이 인천만 이사 오면 교통 걱정을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좀 교통 체계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교수님께서는 지금 3호선의 필요성을 강조하셨거든요. 지금 이미 그거를 20년 전에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고 앞으로 인천이 지금 계속 인구 우리 지금 순유 네, 인구 맞아요. 많죠. 네, 예, 네. 많고 이미 대구는 이제 밀려났고 네. 이제 부산하고 경쟁하는 상황인데 서울의 2호선 같은 순환선 인천에 필요하다 이런 말씀 오늘 나눴습니다. 옛날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인천의 미래까지 갈 수 있는 방향도 이렇게 같이 말해보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죠? 너무 좋습니다. 예. 인천 지하철과 둘러싼 비와 알아봤고요. 인천 지하철의 발전 방향도 같이 논의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혹시 이 관련해서 못 하신 말씀 있으면 기록을 좀 해오셨는데 예. 네, 이게 그 현재 예. 그 인천 지하철 1호선이 이제 정상적으로 잘 운행이 되고 예. 처음에 저 동막역까지 갔다가 지금은 이제 그 자유무역 예. 부지까지 지금 이제 연장 운행되고 있는데 예. 그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인천 지하철 1호선을 계속 연장하는 것도 좋지만 네. 조속히 3호선을 빨리 예. 설계 착수해서 순환형으로 해서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내부의 이동에 대한 교통 체계가 지금 안 돼 있어요. 예. 예. 그러네. 이렇게 남북만 지금 너무 없었으니까 했는데 그러니까 내부, 내부. 그러니까 동서하고 이제 남북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습니다. 예. 내부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인천 기계공고 앞에서 네. 전철 타고 싶다면 없잖아요. 없죠. 없죠. 중환역까지 가야 되죠. 주안역까지 가야죠. 예. 주안역도 예를 들어 서울이나 예. 뭐 이런 쪽이 필요하고 서구 쪽이 필요하면 되지만 예를 들어서 계양구 쪽으로 간다고는 없죠. 방법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내부 순환 철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야 최종적으로 인천 교통망이 완성된다. 예. 그래서 빨리 좀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첫 시간 어떻게 보셨습니까? 실록 인천 이야기 저희가 또 숨겨져 있는 비화 그렇지만 확실한 역사 관련된 이야기 찾아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고요. 교수님 계속 같이 이 시간 좀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